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케터는 단순하게 말한다라는 책입니다. 최동휘 지음 서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달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오해도 없고 일이 술술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타인에게,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게 일과 관련해서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든 기분 좋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번 읽어보시면 전달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전달을 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읽을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오감과 뇌에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하며 움직입니다. 전달은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일 뿐 변화를 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달의 본질을 잊은 채 더하고 꾸미고 변형해서 옮기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옮기는 것입니다. 5, 60대의 쓰러지는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대화 패턴을 먼저 살펴보자. 내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이야. 이거 좀 하세요. 기획안 그때까지 가져오는 거 가능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대화에 가슴이 뜨끔했거나 뒤통수가 아릿해졌다면 우선 잠시 동안 반성을 좀 해보자.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 대화가 입에 착착 붙는다면 제대로 된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성세대가 그렇다. 사실 전달력에 대한 필요가 부각된 것은 놀랍게도 최근의 일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선사시대 때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적인 힘에 대한 생각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지금에야 광고가 이미지 하나, 카피 하나 혹은 스토리를 유추할 수 있게끔 궁금증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장면 하나로 대변되지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광고라는 것들이 무척이나 구구절절했다. 내 기억에 새우로 만든 과자 광고에 새우를 공급하는 배의 선장님 사진이 들어있고 새우가 한 봉지에 몇 마리 들어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기재된 광고를 본 적이 있다. 한마디로 그때의 전달은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사실을 넘겨주는 게 핵심이었던 거다. 당연히 소통의 전달도 그 맥을 비슷하게 가져갔을 것이다. 길게 말하다 보니 지치고 그러다 보니 단문으로 명령하는 소통이 효율적이라 믿게 되고 거기에 경험과 연륜으로 만들어진 자기 고집이 세워지다 보니 내가 곧 답이다. 그러니 내게 그렇다고 하라는 기본 의식 아래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논조를 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은 전달은 그 위에 아무리 감언 이설을 펴 발라도 힘을 갖지 못한다. 뾰족한 선인장을 꼼꼼히 포장해도 결국 상대방이 끌어안는 순간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모나버린 생각은 전달력의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장년, 노년층의 전달이 이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위에 말한 저 대화를 좀 더 전달력 있게 바꿔보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전달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우선 나라는 사람을 전달할 때 수식어 없이 담백하게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누구다까지만 전하면 사실이 직구로 상대에게 곧장 꽂히게 된다. 그리고 해라 마라 명령보다는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고맙겠다라는 행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전해주는 것이 보다 힘을 갖는다. 해보다는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이 딱 보기에도 좀 더 말랑하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가능해? 라고 물으면서
불가능할 거 아는데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는 부정적인 문장을 숨긴 가시돋친 전달이나 뭐뭐 한 거 아니야? 라고 책임을 상대에게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전달 역시 매력적인 전달법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로 시작하는 상대방이 애써 내게 전달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아닐까 한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애써 무언가를 팔아보려고 기획을 짜고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대중에게 오픈했는데 첫 반응이 아니, 이건 아니지 였다고 상상해보자. 상상만으로도 아득해지지 않는가. 마케터로서는 정말 살면서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면서 한 사람으로서도 겪고 싶지 않은 태도임이 분명하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해져 보는 잠깐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 개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속으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내 맘대로 되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가? 세 번째 질문, 타인을 설득하기 쉬운가? 나를 설득하기가 쉬운가? 만약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조용히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는 때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무심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키는 대로 휘둘려온 학창 시절에 이 전달을 자신에게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본인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은 것을 넘어 천재성을 가졌어도 이 혼란은 똑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많은 가능성이 있어도 그걸 밖으로 전달하지 못해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릴 요소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상, 아니 망상에 가깝습니다. 로또가 당첨된 후에 할 일을 상상하면 뭐 하나요? 직접 가서 번호를 적고 구입을 해야 그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가 당첨되어야지, 로또가 당첨되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멋쩍게 웃으며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내 상상을 행동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 노트를 하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할수록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시대를 살다 보니 오히려 왜? 라는 질문이 적어집니다. 내가 꿈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꿈 노트를 먼저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10가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술적 장점은 무엇일까? 나의 감성적 장점은 무엇일까? 나의 기술적 단점은 무엇일까? 나의 감성적 단점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의 종류는? 가장 많이 들었던 험담의 종류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은가? 나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인가? 명예롭고 싶은 사람인가? 지금의 내 모습에 사실은 만족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불만족하는가?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힘든가? 남을 설득하는 것이 힘든가? 그리고 이 질문에서 나온 대답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나를 기준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예상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뒤의 나는 이런 모습은 버리고 싶다. 이런 모습은 갖추고 싶다. 5년 뒤의 나는 이런 모습은 버리고 싶다. 이런 모습은 갖추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버리기 위해 오늘부터 해야 할 것을 5개 내외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갖춰야 할 것을 위해 오늘부터 해야 할 것을 5개 내외로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되새김질과 감침질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전에 토익 학원 전단지를 무심결에 받아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전단지라 출근하자마자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의 동료가 토익 공부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받아온 거라 글쎄요, 언젠가는 필요하겠죠 라고 대답하고는 쓰레기통에 그 전단지를 버리고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오전 근무를 정신없이 마치고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잠시 은행 업무가 생겨 좀 들렀다 가겠다며 일행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은행에 사람이 많아서 점심시간에서 한 5분 정도 늦게 들어와 앉아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 그 사람의 사수가 심각한 얼굴로 퇴근 전에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불러서 따라 들어간 회의실에서 그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개 씨, 이직 준비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직은커녕 회사 업무에 바빠 다른 생각할 틈도 없는 그는 순간 당황해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너무 어이없어 하는 그에게 사수는 이직 준비 때문에 토익 보고 점심시간 이용해서 면접을 보고 온 게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무심히 들고 온 토익 학원 전단지 한 장에 이 사람의 상상력, 저 사람의 창의력,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붙고 붙어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 전달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사소한 일이 하루 만에 일파만파 크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전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되새김질과 감침질입니다. 무언가를 전달해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반추동물의 되새김질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고스란히 소화될 수 있게끔 곱씹는 것. 이를 위해서 녹음을 하건 꼼꼼히 메모를 하건 간에 전달을 제대로 하려면 되새김질은 필수입니다. 감침질은 바느질에서 홈질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홈질이 한 단계 건너 한 단계의 직선을 만들며 천 두 개를 잇는 방법이라면 감침질은 천과 천 사이를 휘감아서 용수철 모양으로 조여가며 꿰매는 방식입니다. 홈질이 중간중간 비어 있는 것이 보인다면 감침질은 그 땀을 좁게 할수록 빈 곳이 없이 꼼꼼하게 마무리됩니다. 꿰맨 후 천을 뒤집어도 뭔가 셀 자리가 없게끔 조밀합니다. 무언가를 전달해야 할 때의 태도도 이래야 합니다. 가끔 사실을 전달하는데 굳이 자기가 알아서 각색하여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꼭 중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주석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전달할 사실을 말해준 사람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분이 어떤 것 같았는지까지 전하는 건 오히려 전달하는 사실을 흐리게 만드는 감정적 전이만 만들 뿐입니다. 내게 일을 다시 하라고 지시한 상사의 의견을 전달받으면서 그가 얼굴을 찡그렸는지 아닌지, 짜증을 냈는지 아닌지, 한숨을 쉬었는지 아닌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다시 하라고 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만 알면 될 것을 굳이 거기에 실린 감정까지 알아서 내 기분, 내 의지까지 꺾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전달할 때는 되새기고 감치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막연함에서 확실함으로 전달하는 법이 있습니다. 망상과 공상 그리고 상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구체화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머릿속 체계의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망상과 공상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고 상상은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상을 합니다.
광고는 그 상상을 밖으로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와 방법이 상상에 더해지면 크리에이티브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상상까지만 가면 그건 조만간 망상, 공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인 행동이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상상은 이루어진다가 됩니다. 구체화는 첫 한 걸음을 시작해야 가능해집니다. 막연함을 방치하면 빛바랜 쓰레기가 됩니다. 뭐라도 하나 시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설득과 전달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행을 가면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까 아니면 그냥 늦게까지 잘까를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이 집에서 밥을 먹을까 저 집에서 밥을 먹을까까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새롭고 새삼스러운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예를 여행으로 들기는 했지만 사실 삶 전반 매일의 생활이 긴 인생길에서 보면 여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설득하고 때로는 포기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각이 아슬아슬하다면 누군가는 눈곱만 떼고 달려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전화로 월차나 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순간들 사이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나의 가치를 나의 행동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성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1차적으로 내 생각을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과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잘 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청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제대로 된 전달법을 배우셔서 인생이 술술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